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자기계발 채널 엔제니스TV의 박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시급을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루에 그냥 보내는 시간, 생산적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3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면 30,000원이 날아가고요. 일주일이면 210,000원이 날아갑니다. 한 달이 되면 900,000원이 날아가고 1년이 되면 1,000,000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돈으로 간단하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이만큼의 돈이 사라진다라고 가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으로서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능성이 날아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인생이 바뀌는 시간관리법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관리법 꿀팁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언제 일정을 짜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정을 짤 때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날 아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서도 취침하기 직전. 왜 그때가 제일 좋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취침하기 한 20-30분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다음날의 일정을 한번 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누굴 만나고, 어디에 가고, 언제까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언제 집으로 돌아오느냐까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때문에 내일 뭐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먹는 게 많이 줄어요. 예를 들면 내일 미팅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때 필요한 준비물 뭐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적어두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빼먹고 가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어제 하드디스크를 챙겨야 되겠다고 시뮬레이션에서 깨달아가지고 미리 가방에 넣어놔서 오늘 아침에 잘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날에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밤에, 특히 자기 전에 한번 일정을 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다음날에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이동간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일정은 전날 밤에 자기 직전에 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이 꿀팁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빼먹는 것도 줄어들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특히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꿀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메모장의 구성입니다. 메모장이라고 하면 저는 에버노트를 쓰는데, 사실 에버노트를 쓰셔도 좋고 다른 노트 많으니까 뭘 써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이로 쓰는 것보단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랑 컴퓨터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좀 좋더라고요. 복사 붙여넣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편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쓸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모장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위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장 위에 써두는 이유는 이 일정은 특성상 매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목표를 보고 내가 하루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표의 가장 위에는 반드시 자기가 이룰 목표를 써둡니다. 날짜가 바뀌고 또 일정이 바뀌어도 그 위에 목표는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똑같이 쓰여져 있고요. 그 아래는 뭐가 써져 있냐면 주간 일정이 써져 있습니다.
주간 일정은 당연히 일요일날 밤, 이 촬영을 하는 게 월요일인데요. 일요일 밤에 이제 한 주의 일정을 쫙 적어둡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미팅이 있고 프로젝트 마감일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두고요. 그렇게 해서 한 주의 내용을 쭉 훑어볼 수 있도록 적어둡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이제 그날의 할 일, 하루의 할 일을 적어두는데 이 하루의 할 일을 적어둘 때에는 우선순위를 매기거든요.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날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일들은 좀 뭐 여의치가 않으면 내일 해도 되고 좀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를 매겨두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1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딱 순위를 매겨뒀는데 그 일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옮겨지거나 그런 경우는 시간이 뜨게 되는데 보통 시간이 뜨면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1번 스케줄이 취소가 되면 그 빈 시간에 2번, 3번 다른 일들을 대입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뜨지 않고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굉장히 좋고 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 구성을 봤을 때 가장 위에는 목표를 적고 그 아래에는 주간 목표, 그 아래에는 하루에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적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어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맨 마지막 파트 네 번째에는 그날의 일정을 적어두겠죠. 하루의 일들을 적어두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분을 단위로 해서 일정을 짭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다 달성하기가 약간 빠듯할 정도, 달성률이 한 80% 정도 될 만큼의 일정을 짜둬요. 그렇게 해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 부담금? 식당 갔을 때 음식 남기면 벌금 내야 되는 것처럼 자기한테 약간의 어떤 규제를 두는 건데 실제로 밥을 남겨서 벌금을 내본 적 저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 벌금을 낸다고 써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먹는데 좀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놓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아 맞아 나 이 시간까지 이거 끝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약간의 압박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시험 마지막에 그 막판 스퍼트에 생기는 것처럼 좀 집중력도 올라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내가 이 시간까지 하다가 좀 딴 거 하고 싶어도 아 맞아 나 이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을 세울 때는 좀 30분 간격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일단 다 이룰 수 있기는 조금 빠듯한 정도의 그런 일정을 세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인생을 확 바꿔줄 시간관리법 꿀팁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짜느냐,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요령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정을 4개의 파트로 나눠서 보거든요. 파트 1, 2, 3, 4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 1은 아침 기상 직후부터 출근 때까지, 그다음 파트 2는 출근부터 점심시간, 파트 3는 점심시간부터 퇴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4는 퇴근부터 취침 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4개로 보고요. 4개로 구분지어서 보고 각 시간별 특성에 맞춰서 그 일정을 배치를 하는데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은 아침 기상 직후부터 이제 출근할 때까지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사실 이 파트 1의 시간대에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는 일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하는 일들, 뭐 운동을 하건 신문을 보건 밥을 먹건 그런 것들은 딱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 아침 시간을 굉장히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시간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대로 활동을 하고, 여러분도 파트 1에 보낼 시간, 기상 직후부터 출근 때까지를 하나의 루틴, 자기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파트 1을 보내시고, 또 여기서 하나의 공유하고 싶은 팁은,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집에서 차를 타고 회사 사무실까지 출근을 하는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음악을 듣진 않아요. 음악을 듣지 않고 이제 방송을 듣는데 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듣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이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 또는 강연 같은 거를 영어로 듣습니다.
제가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그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는 배울 것들이 있고 또 그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침에 제가 유지하고 싶은 집에서 직장까지 갔을 때, 사무실까지 갔을 때 그 의욕 같은 경우를, 의욕을 좀 이렇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보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이동할 때. 그리고 이제 파트 2죠. 출근을 한 뒤부터 이제 점심시간까지인데, 이때는 진짜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때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도 약간 배터리가 돼서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몸이 충전이 돼 있고 그 충전이 돼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오전에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오전에는 가장 이제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중요한 미팅, 발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많이 잡아요. 이게 뭐 얼굴 상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잡고 또 많이 생산성이 필요한 일들을 오전으로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 2는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 생산성이 필요한 이제 일들을 배치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트 3, 점심시간 이후부터 퇴근까지인데, 이거는 좀 가장 힘든 구간이 있어요. 파트 3의 첫 번째 점심 먹고 난 뒤에는 다소 피곤하거나 좀 졸음이 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먹고요. 콘플레이크, 시리얼과 과일 정도만 먹고 약간 산책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서 이제 최대한 좀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루즈해지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평범한 업무들,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뭐 이메일 보내기, 뭐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서류 정리, 간단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통 점심 먹고 난 뒤에 와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졸리면 조금 자기도 하는데 절대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지는 않습니다. 제가 머리 망가지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 앉아서 자는 거를 좀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런 자세로 한 15분 정도, 뭐 10분, 15분, 20분 그렇게 쪽잠을 잡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트 3의 초반이 지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졸고 나면 그 다음 중반부터는 한 3시부터는 또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퇴근 때까지는 또 중요한 일들, 오전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 이제 시간으로 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4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트 4는 퇴근 이후의 시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파트 4의 시간대에는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뭐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해방감도 느끼고 이젠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파트 4의 시간을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파트 4가 되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뭐 운동을 하거나 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콘텐츠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자기만의 연구 시간도 가지고 또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퇴근 후의 시간을 꼭 파트 4라고 꼭 이름을 정해서 자기 직전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파트 4는 역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허투루 보내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한 몸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일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오늘은 이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켜두시면 더 빠르고 편하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